안녕하세요, 송영순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 마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1999년 9월 10일 17명의 직원으로 그리고 6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알리바바는 20년이 안 된 지금 19년이 된 지금 자산이 거의 440조, 기업 제국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발전 전망도 어마무시합니다. 마윈 나이도 얼마 안 돼요. 월급 15,000원 받는 영어 강사하다가 지금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개인 사업을 만든 마윈이 왜 느닷없이 알리바바 회장을 떠나려고 할까? 물론 2013년부터 경영 일선에서는 손을 뗐지만 회장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떠나겠다. 내년 9월 10일 자기 생일, 더더구나 99년에 사업을 만든 지 딱 20년 되는 자기 생일날, 사업 시작한 날부터 회장직을 떠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시골 조용, 제가 항주를 한 3주 전에 가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제가 중국 가서 살면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그 항주가 이 마윈의, 잭 마윈의 고향이랍니다. 거기 내려와서 선생하고 싶다고, 명함도 벌써 뭐 마윈 라오셔, 마윈 선생이라고 명함부터 찍어가 있대요. 근데 이게 진짜 마윈이 지가 이렇게 하고 싶어, 영어 가르치는 거 하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기업 마인드가 이렇게 뛰어난 마윈이 영어 선생 하려고 항주 내려온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의적이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지 못해 온다. 떠밀려 온다. 살아남기 위해서 온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온다. 정치권의 함정에, 정치에 의한 함정에 자기가 휘둘려가 지도새도 모르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고, 형장조차도 가지도 않고 사라질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그만두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성장한 데는 뒤에 장쩌민, 강택민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 뭐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서 정치권을, 특히 중국 공산당에서는 정치권을 끼지 않고는, 공산당의 백을 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6만 달러로 1999년에 시작했지만, 이름도 없는 존재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크게 된 데는 자기가 노상 공공적인 마윈이 나와가 세계적인 포럼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뭐 이력서를 내고 몇 번을 거절을 당했다고요? 제 숫자도 잘 기억 못합니다. 저 같으면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배짱도 없어 못해요. 근데 하여튼 불굴의 의지인 건 사실이지만 불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이 봐주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마윈의, 오늘날 마윈이 있도록 도와준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은 장쩌민, 강택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진타오 전에 총리를 하던 사람이고, 시진핑에게 가장 큰 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정치의 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쩌민의 손자가 보위 이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모펀드 같은 거를, 보이 캐피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보이 캐피탈의 기본 역할이 뭐냐? 잭 마윈이 알리바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뉴욕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기도 전에 뭐 존재도 없이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0달 성장 배속에서 성장하기도 전에 야후하고 심한 경쟁이 붙어서
알리바바가 꼬꾸러질 때쯤 됐을 때에 이 장쩌민의 손자가 보이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돈을 대줍니다. 야, 야후 40% 샀더라. 가들이 가지고 이제 그리고 끽소리 못하게 해라. 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떠들던 원자바오 총리의 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한 시차오허우, 구어보슝 이 둘 아들들 전부 다 이 장쩌민이 주관하는 장쩌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정치파 샹하이방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알리바바를 만들어준 돈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리바바가 2014년 뉴욕 증시시장에 상장되기 직전에 자산 규모가 약 한 30몇 조밖에 안 됐어요. 34조가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상장 딱 되고 일주일 만에 250조짜리가 됐어요. 250조짜리가 됐는데 시진핑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이 돈줄이 어디서 나왔냐? 호시탐탐 시진핑 당신의 1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회를 보려고 하는 장쩌민이 중심으로 있는 샹하이방의 그 장쩌민의 자손들, 원자바오의 아들, 저욱항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저욱항 정치국 상무위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죠. 검열위원회 서기 같으면.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이 펀드의 핵심 멤버 혹은 펀드에 돈을 불려주는 중국 개발은행이나 이런데 회장, 부회장, CDB, 투자회사의 부회장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 상장이 되자마자 증시시장이 상장이 되자마자 자산이 250조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5.6%가 이 샹하이방의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14년 상장될 때 250조인데 지금 440조예요. 자, 250조 상장 딱 되고 나니까 시진핑이 야 이거 간단치 않은 문제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좋지만 도대체 말이야 인물도 희한하게 생기고 키도 별로 안 큰 정말 약간 ET나 요요처럼 생긴 마윈 나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장사를 할 수 있다? 상술은 있을지 몰라도 중국 공산당의 구조로 볼 때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뒤에 배경이 누구냐 하니까 장쩌민, 강택민이라는 걸 알고 강택민은 정말 시진핑 지금 남아있는 정파 중에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내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고 호시탐탐 혹은 지가 아니면은 자기는 나이가 80을 훨씬 넘었으니까 자기 정파에서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내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시진핑과 장쩌민은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로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일기에 성공적으로 자기 정권 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으면 개혁이었어요. 부패청산이에요. 적폐청산 여러분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우리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 방향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정적을 다 잡아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냐? 개혁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시진핑 일기 동안에 공산당원만 119만 명을 잡아넣었어요. 부정배패라는 이름 하에 처벌한 숫자가 거의 120만이에요.
시진핑의 이 적폐청산의 부정부패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호랑이에서 쥐새끼까지야. 다 죽이자는 거예요. 다 찾아내 죽이자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고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정치판에 있던 일기에서는 집단 지도체제, 중국이 1986년 이후에 만든 5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중국 전체 경제를 통제하고 협의하고 한다라는 상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를 1기까지는 끌어갔습니다. 2017년 2기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끌어갔습니다. 그때 시진핑도 이런 집단 지도체제의 상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끼어 있었는데 그때 자기와 같이 상무위원을 하면서 자기가 주석일 때에 1기 주석일 때에 자기를 돕던 저우용캉 아까 얘기하는 그 중앙검열위원회 서기 동시에 정치국 상무위원 집단 지도체제 5명 내지 9명 중에 9명에 때에 따라서는 5명인데 9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국 전체의 정치는 이 5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다 끌고 간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보시라이. 여러분 보시라이 많이 들을 거예요. 충청시 당서기로서 뭐 횡령하고 뭐 사기치고 뭐 뇌물수수하고 이것 가지고 목 잘랐어요. 그 다음에 구어보슝 쉬차이허우 이 사람들이 중앙군사위 부주석 이 말 그대로 번서가 아마 중앙군사위 부주석 같으면 우리로 국방차관인데 전혀 급이 달라요. 공산당에서는 군대는 공산당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산당 참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공산당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인민을 주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군대라는 체제를 노예화 시켜서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의 주석이 바로 당 주석이고 중앙당 당 주석이기도 하지만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장쩌민은 추석 끝나고 난 뒤에도 공산당 주석 자리는 안 내놨어요. 당 주석은 내놨는데 군 주석 자리는 안 내놨습니다. 그 군의 부주석으로 있던 구어보슝, 시차이허우 이게 전부 다 강택민 쪽 사람이야. 그리고 링지와 당 통전부장 다 먹혔어요. 최측근들 다 먹혔어. 뭐라고? 부정부패라고. 중국에서 부정부패 누가 하는지 압니까? 우리나라도 뭐 부정부패가 돈 있고 힘 있는 인간들이 하지만 중국은 다 하죠. 공산당은 아니면 공산당 상위 계급이 아니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당이 인민보다 국가보다 위에니까 공산당, 중앙공산당에 있어서의 파워를 갖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인, 군사적인, 뭐 사업적인 부패 연루된 일을 할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고 조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적폐청산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다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정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적들을 1차 때 1기 동안에 같이 일하던 저우용캉, 보시라이, 구어보슝, 시차이허우, 링지화 다 뭉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늙은 영감인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게 누구다? 장쩌민이야.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에요. 상하이방에 네? 태자당 이 시진핑이 아닌 거기 맞서는 상하이방의 보스로서 마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돈 줄 역할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마윈이 뉴욕에서 정시 상장하는 날도 장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둬가는 중국의 경제에는 좀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강택민이가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골치 아프다. 때리자. 그래서 상장되고 난 뒤 불과 4개월 만에 1월달 중국 공산국을 통해서, 공산총국을 통해서, 우리로 치면 뭐라고 물품 검열하는 데니까 어디죠? 상공부 통해가, 야, 알리바바가 거래하는 물건에 64%가 가짜라 하더라. 너 가짜 유통하는 거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 한마디 시진핑이 하고 나니 하루 만에 주가가 10% 빠졌어요. 34조가 공중분해됐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런 걸 이 알리바바 물품 자체가 가짜 유통이라는 걸, 가짜 품목 유통이라는 걸 알고 미국은 정권거래법에 의해서 알리바바를 정권거래법에 지금 소송하려고,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마윈이 그냥 치우고 이렇게 막 자고 나면 커지고 자고 나면 커지는 이 회사를 마윈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도 제대로 이 공산당 쪽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공산당의 절대적인 제1차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공산당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유시장 경제적인 개념이 너무 앞선 마윈으로서 주변에서 두렵다고 얘기했을 때 2013년 마윈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장될 돈을, 상장할 수 있는 알리바바를 제대로 키울 돈을, 이 보위 캐피탈이나 이런 걸 통해가 다 받아놓고 난 뒤에 주변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1989년 6월 달에 천안문 사태 때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려한 걸 학살한 건 아주 잘한 거다. 이 정체, 이게 뭡니까? 비벼준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났는데도 시진핑이 다시 그 물건 64% 가짜 약하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34조 날라가 버립니다. 10%가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처음에는 마윈이 항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윈은 다시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비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맞추는 게 어떠냐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만큼 사박이 좋은 데가 없다. 정책의 일관성, 지도자의 영속성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미국 같은 데는 민주당, 공화당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바꾸고 무역정책 바꾸면 너들은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아주 우리가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김밥을 말아준다 뭐 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7년 11월 1일 광군제를 만들어가 하루 만에, 광군절 기간 중에, 하루 만이 아니라 광군절 기간 중 총 거래액이 1682억 위안, 내가 이 달러로 계산해보면 약 27조, 달러가 아니라 우리 돈은 약 27조 원이나 되는 돈이 거래가 됐더라.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윈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영에 2013년부터 실제로 경영 책임을 떠났어. 직접적으로 회장보다는 최고 경영자에서 사임하고 주요 결정만 하는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2019년에 그만두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윈이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1인 경영체제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집단 경영체제를, 내 경영 후계를 누구에게 찾아서 경영을 맡기려고 10년 전부터 생각했다 하는데, 나는 10년 전이라는 것은 핑계고, 마윈이 이렇게 급하게 이런 결심을 하고 말로는 영어 선생 하겠다, 뭐 좋아하겠죠. 영어 선생 싫은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큰 전 세계적인 이 기업 거물이 이 젊은 나이에 경영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항저로 내려가 영어 선생 한다고 한 데는, 최근에 시진핑이
장쩌민을, 강택민을 죽이기 위한 칼끝이 정말 목같이 간 거 아니냐. 갔다면은 당연히 마윈이 관련이 되죠. 그리고 강택민을 정치적으로 죽이면 마윈도 뭐 좋은 일 시큰해주고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 알리바바 자산의 5.6%가 강택민이 소속된 상하이방 자산이에요. 그리고 6.4%가 마윈 개인의 이 소유입니다. 지분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6.4% 갖고 있어요. 6.4% 같으면 440조에 6.4% 같으면 한 20몇 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배 떠들고 살죠. 근데 배 떠들고 사는데 만족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2기 권력 2기의 집권을 재집권한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를 2050년까지 끌고 가고 2050년까지 끌고 가서 이루는 게 중국몽이고, 중국몽이라는 건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을 넘어서는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는 거고, 그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는 건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그 정책을 실현시킴으로써 자기가 그곳에 이루고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누가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구멍을 뚫고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것은 정신 시끄럽다 이거지. 하지 말라 이거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장택민이 자꾸 구멍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뭔가 좀 간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돈까지 있다 이거야. 알리바바 주식의 5.4%가 5.6%가 상하이방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택민을, 시진핑이 제일 좋아하는 적폐청산의 캐치프라이즈 부패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목을 칠 것 같아요. 최소한 장택민 직접 아니면 그 손자나 지금 원자바오의 아들이나 뭐 조육항의 아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다 목을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리바바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의 시작은 엄밀하게 알리바바를 도운 것은 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상무위원들, 가장 핵심이 된 나라를 통치하는 집단 지도 체제의 자신들이나 그 아들들이 다 도와준 거니까 당연히 줄줄 사타이죠. 마윈 끌려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눈앞에 그게 보이는 거야.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정치적인 보복, 다시 말해 시진핑이 자기 일당 독재 체제를, 1인 독재 체제를 끌어가기 위한 가장 큰 명분, 사회적으로는 겉으로는 박수를 받는, 왜냐하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 청산하자니까 시민들 천지 모르고 우리 천지 모르는 서민들이 지금 적폐 청산에, 문정부의 적폐 청산에 손뼉치는 것과 똑같이 잘한다고 할 거라고. 적폐 청산뿐만 아니라 군기도 잡았잖아요. 지난 7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군에서도 경제적인 적폐 청산뿐만 아니다. 군에서도 나 하나만을 쳐다봐라. 군 적폐 청산을 하겠다. 예? 실제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갈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가장 큰 병이 평화병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할 방침도 없다. 전투훈련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서 군대가 올바른 궤도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면서 사열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냐? 기억해. 너들은 공산당의 도구야. 군대라는 것은 공산당의 당수의 말을 듣는 하나의 꼭두각시 내지 군대나 똑같으니까 말 잘 들어. 동시에 그거는 제가 뭐다. 그렇게 하려면 그 군부 내에서 우두머리들을 잘라야 되니까. 부패청산.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제 마윈한테도, 야,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도 너 진짜 들여다보니까 뭐 세금 탈세도 있고 뭐 횡령도 있고 자금 횡령도 있고 뭐 정치 결탁도 있고, 이거 전부 청산될 대상들이 하면은 하루아침에 깨갱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한테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상하이방, 강택민이 소속되어 있는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한,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번에
집단 지도 체제를 깨고 1인 독재 체제 되면서 이때까지 상무위원으로 그 옆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나고 밖에서 원수가 돼 있으니까 그 친구들 오갈 데 없으니까 전부 상하이방에 강택민 쪽으로 우르르 달려가고 모여서 결집을 하고 있으니 그 파워가 지금은 겉으로 보면 휴화산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재집권을 위해서 폭발하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진핑이 보기 때문에 그 일을 목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윈 생각에는 강택민 죽이는 건 좋은데 내가 강택민 그룹에 돈을 받아가 그 주변에 돈을 받아가 지금 사회 성공했다고 나까지 끌어여가 죽이면 어떡하냐.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이번에 제스처를 썼어요. 이게 뭐 공산당 군복까지 입고 나와가지고 마윈이 퍼포먼스를 하고 그뿐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작년 세계 인터넷 대회에서 팀 쿡한테 한 얘기, 애플 팀 쿡에게 이게 한 얘기가 뭐야? 얘기했어요. 야,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말 잘 듣는다? 중국어가 장사하면서 중국이 시킨 대로 한다. 중국 정부가 지시한 이게 검열이라든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잘 협조하는데 왜 애플은 협조하지 않냐? 중국 와서 장사하려면 중국의 원칙과 법에 따라 이런 어드바이스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마윈이 자기 목에 칼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 줄 모르고 작년 1월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5년 내에 미국의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는 무역전쟁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무역전쟁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100만 개의 일자리도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안 되니까 시진핑으로는 저거 뭐 큰 소리만 치더니 지금 무역전쟁이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내 정치 위치가 지금 흔들거릴 수도 있다. 중국 민심에 의해서, 중국 경제에 의해서. 근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웃긴 놈 아니야? 이거 책임질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플러스 장쩌민에 대한 부패청산이라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보복. 이러면 마윈은 진짜 본 적도 흔적도 없이 거기 휘말려 들어가지고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날 건드리지 마세요. 저 회사는 중국 경제를 위해서 굴러가도록 할 테니 나 시골 내려가서 영어 선생 할 테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도피하는 게 아닐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정치적,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억울하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도 억울한 정치적 함정에 나는 빠지고 싶지 않다 라고 미리 알아서 튀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시진핑이 그런 메시지를 줬을지조차도 모른다. 튀어라. 네가 계속 장점인하고 계속 남아있는 한 너 목숨도 어렵다. 부패 청산 대상에 너가 일호로 걸릴 수도 있다. 돈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알리바바 물건 64%가 가짜라는 그것 때문에 미국 정권거래법에 걸려있는 가짜 유통이라는 것 때문에 걸려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세컨다리 보이콧 어쩌고 저쩌고 제재를 가하는데 이런 리스트도 들어가면은 불편하니까 일단 미국 쪽에 먼저 해결하든지 이것 가지고 중국 정부에게 추가적인 지원 입히지 마라 이런 요구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여튼 이런 겸사겸사 상황을 본다면 마윈으로서는 지금은 속 편한 게 일단은 회장자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게. 살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공유, 화살표에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다 내려간다고 아무도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니까 핵심은 거기나 여기나 적폐청산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는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도구 내지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